먼저 미국의 제재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훈 기자, 네. 중국 화웨이가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를 살 수 없게 됐다고요? 네, 중국의 최대 통신 장비 그리고 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가 지난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조금이라도 사용해서 만든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라는 건데요. 현재 미국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는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국 내 기업도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는 명분은 뭔가요? 화웨이 통신 장비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이 만든 통신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정보통신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네.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넘어서 무역 전쟁 수위를 한 차원 더 높인 겁니다. 하지만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미국산 반도체 공급을 막아도 화웨이가 승승장구를 이어가자 이번엔 3단계로 반도체 수급 자체를 막았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도전을 막겠다. 그래서 중국의 대표 IT 기업 화웨이를 제재하겠다. 타겟으로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중국 산업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순히 규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화웨이는 중국 내수 시장을 벗어나서 글로벌 시장에서 정상의 자리를 차지한 최초의 중국 첨단 기술 기업입니다. 스마트폰과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차세대 산업에서 필수적인 5G 기술에 대한 선도 기업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와 텐센트, 대규 세계적으로 큰 기업인데 화웨이와는 어떻게 다른 거죠? 네, 물론 이미 중국에는 알리바바, 텐센트처럼 기업 가치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기술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자국 내에서 혜택을 통해서 성장한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물건을 살 때 알리바바를 쓰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화웨이는 지난해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26.18%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스마트폰 점유율도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김 기자, 네. 그러면 이번 조치로 화웨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 겁니까? 네, 미국의 승인을 받으면 반도체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건데요. 미국의 정부가 허용을 해줄 분위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이 미국 상무부에 거래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소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웨이는 이번 제재를 앞두고 최소 6개월치의 반도체 재고를 확보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재고가 바닥이 나면 더 이상 프리미엄 스마트폰 생산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화웨이 제재를 지금 세 번째 한 거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철저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외국 기업들, 심지어는 중국 기업도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기가 어렵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오수영 기자, 이 실제로 중국의 화웨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해 볼까요? 네, 화웨이는 올해 상반기에 우리 돈으로 77조 6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체 매출의 90% 가까이가 스마트폰과 통신 장비에서 나온 겁니다. 화웨이의 올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보다 1.9%포인트 줄어든 15.1%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점유율은 이번 제재를 통해서 4.3% 수준으로 폭락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1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체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온 화웨이의 올해 상반기 시장 점유율은 31%였습니다. 5G 장비만 놓고 보면 지난 1분기 35%로 점유율이 더 높았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화웨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화웨이의 거의 모든 주요 제품에는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15일부터는 반도체의 구매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부품을 추가 조달을 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사업을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화웨이의 위청둥 소비자 부문 CEO는 지난 10일 해외 반도체 기업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화웨이는 지난 8월에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공급처를 확보하는 난리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하이실리콘이나 SMIC, 또 창신 메모리나 양쯔 메모리 등 이들의 힘을 모아서 반도체 자립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오수영 기자, 이 화웨이의 난리완 프로젝트 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중국에서는 난리완 정신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난리완은 중국 산시성의 작은 지역인데요. 중밀 전쟁 때 중국 팔로군이 이곳에 고립된 상태에서도 자급자족을 했던 정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이번 제재로 자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외세의 침공에 비유해서 설명한 겁니다. 또 화웨이가 굴복하지 않고 자급자족을 통해서 결국 승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전시 상황에 비유할 만큼 그만큼 화웨이의 상황이 절박하다. 이렇게도 읽혀질 수 있겠는데요. 오 기자, 그러면 화웨이가 비축한 물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화웨이는 이번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소 6개월에서 8개월어치의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반도체 재고와 2년어치의 핵심 반도체 부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이번 강화된 제재가 발효되기 전까지 협력업체들에 대한 주문량을 급격히 늘렸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일부 제품의 재고가 바닥이 나기 시작하면서 화웨이가 새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국 일부 부품의 재고가 동날 때까지도 현재 미중 관계가 회복이 되지 못한다면 화웨이는 스마트폰이나 PC, 또 텔레비전과 서버, 또 네트워크 제품들을 생산하지 못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SMIC를 통해서 AP를 만든다 하더라도 SMIC 공정 자체가 고가포의 AP를 생산할 수 없고 아직은 수준 높은 메모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저가품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 뒤에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화웨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사가는 대표적인 글로벌 구매 업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은 추가 제재가 적용된 지난 15일부터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는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황인데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도 화웨이에 패널을 공급해 왔는데요. 패널에 반도체 일종인 구동칩이 들어가면서 이들 기업도 지난 15일부터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스마트폰보다는 기업용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 전장용, 다양한 다른 쪽의 수요에 확대를 해서 전체 매출 비중을 조정하는 쪽의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